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리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머지 기능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포토, 그리고 비디오까지 봤었고요. 오늘은 라이브에 관한 내용을 좀 보고, 그리고 이어서 커넥트에 관해서는 간략하게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질문하셨던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뭐였느냐면 비디오에서 영상을 불러오려고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이 되지 않고 이게 아래쪽에 아마 지원되지 않는 포맷입니다 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단순하게 스마트폰 오류인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느냐면 스마트폰을 껐다 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껐다 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폰에 있는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전원 끄기, 다시 시작 이런 메뉴들이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다시 시작을 누르셔서 완전히 껐다 키시면, 요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완전히 껐다 키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그 동영상의 코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압축과 뭐 실행과 이런 것들 관련된 이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에러가 있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물론 뭐 플레이스토어에서 코덱과 관련된 앱을 깔아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가까운데 삼성 AS 센터가 있으시면 가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겨서 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물어보시고 해결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스마트폰을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서 실행을 해보시고, 그래서도 안 되면 삼성 AS 센터에서 조치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라이브에 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를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화면 구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셔터 버튼이 레디라고 하는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는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후면 카메라 작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눌러서 전면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 카메라 작동이 되면서 내 모습을 촬영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전면으로 다 작동시켜서 하시던, 아니면 길거리 다니면서 주변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후면 카메라를 작동시켜서 풍경을 촬영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이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해서 라이브를 진행할 건지를 미리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자리에 있는 요게 이제 본인의 계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얘를 누르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 이쪽에 이 본인의 닉네임 옆에 있는 요 설정창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현재 본인의 이제 그 프리즘 계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라이브 서비스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 내 계정을 통해서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먼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눌러보시고 들어갔더니 일단 연결 좀 해제를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많죠. 네이버 TV, 밴드, 네이버 쇼핑 라이브, V 라이브,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치, 아프리카 TV, 페리스코프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중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게 이제 요거겠죠, 유튜브. 그리고 이 동영상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를 같이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2개 이상을 동시에 송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과정에서는 유튜브만 이용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튜브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본인의 계정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비밀번호도 넣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 선택하시고, 그러고 나면 억세스 하겠냐고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허용 누르시고요. 그러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 해제라고 하는 글자 뜹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 계정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시고요. 상단에 있는 요거 눌러서 빠져나가시고, 다시 한번 이쪽에 있는 엑스포시 눌러서 빠져나가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이 엑스포시 눌러서 빠져나가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레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걸 하시기 전에 이쪽에 보이는 요것과 요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화면을 보기 좋게 예쁘게 꾸민 다음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포토하고 비디오를 볼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를 누르게 되면 자, 채널을 선택하세요 라고 하고 나옵니다. 여기 보이는 채널을 선택하세요. 일단 연결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누르시고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떠요. 방송 가능한 채널이 없습니다. 설정 페이지를 방문하여 채널을 만들고 계정 확인 단계를 완료하세요 라고 뜹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기 위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승인을 안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는 확인을 누르시고 이렇게 뜨고요. 스트리밍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죠. 여기 사용 설정이라고 아래쪽에 보면 좀 사용 설정이라고 뜨죠. 자,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 기능을 액세스할 권한 받기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증이라고 하는 글자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인증을 누르게 됩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대가 안 되는구나.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걸로 인증을 받을 건지 물어보는데 가장 무난한 거는 문자 메시지로 바뀌겠죠. 문자 메시지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다가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제출 누르시게 되면 문자 메시지로 이제 그 인증 코드가 오거든요. 그 인증 코드를 이 자리에다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축하합니다. 이제 유튜브 계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신청이 된 거예요. 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만 24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과정을 거치신 이후에 내일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들어와야 이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선택하기는 똑같은 과정을 또 거쳐가게 되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 이후에 나오는 과정들은 그냥 쭉 보시고 그 이후에 내일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만들어 놓은 다른 채널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레디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중 송출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시죠? 다중 송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꺼져 있거든요. 꺼져 있으면 한 번에 채널 하나만 나가게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뭐 이걸 켜게 되면 유튜브 이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해 놓은 게 아프리카 TV하고 카카오 TV를 연동을 해놨는데 만일에 제가 다중 송출을 켜고 얘네들을 선택하게 되면 동시에 세 군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 번 방송을 해서 세 군데 나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다만 한꺼번에 관리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방송을 내보낼 채널이 선택이 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 누르시고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방송 준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니까 채널 이름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공개 상태는 공개. 이게 공개, 비공개, 일부 공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72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화질을 얘기하게 되는데, 좀 더 고화질을 원하시면 얘를 눌러서 화질을, 해상도를 좀 더 높게 쓰셔도 되고요. 다만,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특수 효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상 자체가 용량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송이 중간에 끊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개 여부도 여기에서 공개, 미등록, 비공개 중에서 원하는 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고 라이브를 누르게 되면 방송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송을 내보내기 전에 이 방송이 어떤 제목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제목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를 손으로 다 톡 누르신 다음에 제목을 써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어주시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방송을 좀 내보낼 수 있고요. 전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실제 방송이 아니라 이 강의를 보여드리기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미등록에다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의 영상들을 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현재 생방송이 진행 중인, 즉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누군가가 검색을 통해서 보려고 할 때 검색 결과가 되게 위쪽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개로 꾸준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시면 나름 이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경우들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매주 일요일 밤마다 캠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 라던가, 아니면 뭐 매주 금요일마다 나는 뭐 흘러간 팝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 라던가, 이렇게 본인이 날짜와 시간을 딱 정해서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시게 되면 그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주기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참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보시는 고 라이브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스마트폰 세로 들고 있기 때문에 세로 모드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방송은 가로 모드로 다 진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세로 모드로 들고 있어서 지금 세로 모드가 시작이 됐는데, 애초에 시작을 할 때 폰을 이렇게 옆으로다가 들고 가로 모드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는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자,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이쪽에 지금 보이시죠? 이걸 누르게 되면 현재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라이브는 언제든지 이쪽에 뭐 메시지 입력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 상단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현재 방송 진행한 지 얼마나 됐는지 영명으로 적혀 있습니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보여주다가 중간에 뒤쪽에 있는 배경들 좀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언제든지 후면을 눌러서 뒷면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전면으로 바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가지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자리에 작은 점이 3개가 찍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이 프리즘을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화면을 이쪽으로 다 넘기면 이쪽에 있는 이 점 화면을 볼 수 있고, 얘를 이쪽으로다가 보내면 이쪽에 있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요거에 대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누군가가 여기를 들어와서 대화를 입력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뭐 참여합니다 이렇게 댓글들을 남기시고 할 때 이 댓글 내용들을 화면에서 이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지 않을 때는 화면을 옆으로 다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비디오 온리 모드라서 이 누군가가 남긴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눌러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중간으로 다 넘겨 놓고 이 상태에선 정상적으로다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얘를 다시 한번 왼쪽으로다 밀면 이런 게 뜨는데, 이건 어떤 경우들이냐면 방송을 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은 자료 화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여기 미디어 눌러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뭐 사진이나 또 다른 동영상들을 눌러서 추가를 해 놓고, 또 뭐 들려주고 싶은 음악이 있으면 눌러서 들어보고 추가를 좀 해 놓고, 그 상태에서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으시면 여기에 있는 사진을 톡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는 위치에다 배치해 놓고 보여줄 수 있죠. 그러면 방송에 이 사진을 포함해서 방송이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위치 움직이는 것도 보이시고, 만일에 언제든지 또 지우고 싶다 하면 톡 눌러서 상단에 있는 X 표시 눌러서 없앨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는 음악을 좀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 음악을 톡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방송 중에 배경음악으로 적절하게 깔아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마음에 안 들면 눌러서 끄시면 되고, 이렇게 가능하고요. 또 그 이외에도 뭐 미리 텍스트를 입력을 해 놓는 거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좀 해 놓은 다음에 톡 눌러서 화면 한쪽에다 놓고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면서 화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위젯 같은 경우에는 뭐 채팅 위젯이라든가 뭐 웹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웹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홈페이지 주소를 미리 입력을 해 놓는 거예요. 가령 네이버 화면을 좀 소개해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놓고 저장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또 톡 눌러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네이버 첫 화면 보여주면서 또 이야기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 화면에 적용시켜서 보여주기 위한 효과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X 표시를 눌러서 지우실 수 있겠고요. 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화면을 일단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더 밀었을 때죠. 왼쪽으로 밀었을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스크린캐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설명 좀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즘 라이브 앱은 화면이 전송되거나 녹화되는 동안 화면에서 재생되거나 휴대전화 화면에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 결제 정보 등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우리 수업을 위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녹화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류의 작업을 프리즘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어떤 때 많이 쓰느냐면, 보통 그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싶을 때, 내가 게임하는 거 남들한테 보여주면서 방송을 다 진행하고 싶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또는 내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화면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주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더 이상 방송 안 할 거야, 이제 방송 끝낼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 상단에 보이는 엔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됩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라이브 방송 종료 중입니다 라고 뜨죠. 이렇게 해서 라이브가 끝납니다. 자, 이렇게 방송은 끝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내가 좀 전에 방송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유를 누르게 되면 이 방송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카톡이나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라이브 방송했던 내용을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부 다 무시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한 가지 더 보자면 이제 커넥트에 관한 부분인데, 커넥트에 관한 부분은 제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뭐냐면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앱의 컴퓨터 버전이거든요. 근데 컴퓨터 버전은 영상 편집은 안 되고 라이브 방송만 진행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소스 중에 프리즘, 여기 프리즘 모바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이용하게 되면 선택했더니 뭐 몇 가지가 뜨고요.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게 뜨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내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다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 일종의 서브 카메라도 쓸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컨택트로 넘기게 되면 자, 뭐라고 설명이 나오느냐면 프리즘 PC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라고 되어 있죠. 요걸 이용하시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서 인식을 하게 되면 자, 바로 공유할 화면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오고 카메라 공유가 뜨고요. 현재 스크린 공유는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습니다. 눌러봤자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오고요. 자, 이래서 카메라 공유 버튼 눌러서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커넥트라고 하는 노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화면이 이렇게 컴퓨터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방송을 하면서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얼굴 나오는 방송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좀 촬영해서 보여주고 싶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메인 카메라는 나를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카메라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변의 것들을 뭐 보여준다던가 뭐 저는 이런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명은 이런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읽은 책은 이런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들을 보여주면서 또는 뭐 주변 집 앞 풍경도 좀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서브 카메라로 작동되는 이런 기능이 커넥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PC용 프리즘을 이용해서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혹시라도 우리가 이후에라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간략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네이버 프리즘이라고 하는 앱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분들의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거 없이 어떤 돌발적인 상황들도 벌어질 수도 있고 꾸준히 진행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딱 둘로 나뉩니다. 대체로 보면 라이브 방송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 없이 녹화 방송 위주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녹화 방송 위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대본을 이용해서 내가 영상 촬영을 하고 편집을 통해서 화면을 좀 예쁘게 꾸며서 그거를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다가 이 유튜브를 진행하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건데 이 경우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남은 건 이제 업로드하는 것만 남는 거죠. 라이브를 진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면 생방송 위주가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다 진행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업로드하는 방식은 필요에 따라서 내가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고 뭐 올리고 하게 되겠습니다만 라이브는 우리 왜 TV에서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송이 하잖아요. 매일 9시면 KBS에서 뭐 뉴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또 하나의 방송국인 셈이거든요. 그럼 방송국을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고정적으로 이 운영되는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아무래도 이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가령 예를 들면 시사 쪽에 관련된 것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속보성이 필요한 뉴스에 관련된 것들을 방송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유의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또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자주 가는 동호회 회원 한 분이 아버님께서 노래하시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둘로 나뉘더라고요.
노래를 미리 불러서 편집을 하고 뭐 자막도 좀 넣고 예쁘장하게 꾸며서 그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그 뭐라 그러죠? 신청곡을 받는 거예요. 신청곡을 받아서 노래를 하시면서 또 사연도 좀 읽어주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어떤 게 더 유리하다, 어떤 게 더 불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좀 지난 시간에는 방송이 좀 길었죠. 수업이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좀 길었었는데, 오늘은 라이브 하는 내용만 하다 보니까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을 이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전반적인 내용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강사 김정한이었습니다.